충남 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가운데 공공기관 효율화에 있어서의 의문점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충남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줄곧 보도해왔던 독립기념관 동문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문제의 원인이 제거돼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가 천안에서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 광복절 천안에서 열립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에 본사를 두었던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내포 본점 개원식을 갖고 내포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곧 내포로 이전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전이 과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지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개원식을 통해 내포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점 이전식에 참석한 김태훈 충남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점 이전이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신보는 충남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 아산이고 이런 이유로 아산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은 물론 아산시도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포 이전은 기정사실화됐고 결국 아산에서 근무하던 기획부서 직원 40여 명이 내포로 옮겨갔습니다. 충남신보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천안 아산 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는데 결국 부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신보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역본부가 생긴 취지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메인이 천안 아산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강하고 본점을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하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그간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했던 민주당 안장원 도의원은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이제 내포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신용보증재단 본사 임원들이 아산을 떠났습니다.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주소는 충남 홍성군이 되었습니다. 도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였던 저로서는 참담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동부사업본부에 좀 더 많은 기능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전은 했지만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동부사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산 시민의 편익과 도민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교사가 학부모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학부모 갑질 등 교권 침해 사례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교원단체에도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 신고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 교원단체들에 접수된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사노조와 충남교총, 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서희초 사례가 알려진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에 이은 교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이미 일반적이 됐으며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피해자로 몰아간다며 폭언을 행사하는 부모들의 사례도 곧잘 일어나는 일이라고 일선 교사들은 말합니다. 실제 충남교사노조 측에서 일선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교권 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사례,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았고 학생의 고의적 수업 방해와 심지어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례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 악법인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법의 학폭법의 이제 개정을 강력히 이제 요구하죠. 예.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해야 학교 현장이 또 바로 서고 교사들이 또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충남교총과 전교조 충남지부 같은 교원단체에서도 교사들이 부모들에 의해 아동학대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천안TV는 독립기념관 인근의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천안시가 이와 관련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버스 정류장 노면 표시와 함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기존 흰색 실선에서 노란색 복선 차선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대표 랜드마크인 독립기념관 인근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한 시민의 제보로 불법 주정차 문제점에 대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적을 해왔습니다. 당시 이곳은 독립기념관과 인접한 버스 정류장 인근 흰색 실선 구역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버스 정류장이 버스 정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천안TV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 후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버스 정차 구역이 생기면서 이 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 정차구역 조성은 얼마 전 진행됐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독립기념관 동문 버스 정류장의 이제 버스 정차구역 노면 표시가 언제쯤 조성이 됐습니까? 저 업체에 통보해서 한 7월 20일경 해서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곳 버스 정류장의 가장자리는 흰색 실선으로 돼 있어 운전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했던 곳으로 독립기념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시 이곳 인근은 과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본지 보도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란색 복선으로 차선 조색을 변경했다는 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보자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오면서 인근 주민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언론의 순기능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는 K컬처 박람회에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천안시의 모범적인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이 전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천안에 모여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 활동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 개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전국은 물론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1983년부터 경연제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대자연 속에서 야영과 축제가 결합된 청소년들만의 캠핑 페스티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북 영덕에서 진행된 행사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올해 천안에서 개최된 겁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누리단으로 활동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저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활동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지난달 2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가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캠페스트는 메인 주제인 평화라는 주제에 맞게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평화라는 주제로 펼친 100분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타지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소년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법부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모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캠페스트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모든 집안에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라다 보면은 자기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연맹에서 이런 캠페스트라는 이러한 그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어떤 협동, 그다음에 교우 관계 이러한 것들도 같이 느끼면서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는 내년 충남 홍성군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박경기 아산시장의 시정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낸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논란입니다. 박 시장 공약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산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지하무게 팀장은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산만 갯벌이 보존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칼럼 기고 이후 일주일 만인 10일 지 팀장은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직급이 강등된 채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산시 총무관은 지 팀장의 감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아산항 개발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이고 따라서 지 팀장에 대한 인사는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지 팀장 칼럼 내용이 별반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보복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한테 떨어뜨린 거거든요.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공약은 그 부분이 다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소속의 직원이 그 반대 입장을 그냥 내부적으로 피력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론기고 때문에 그렇죠.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이게 행정의 어떤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민선 8기 아산시정이 직원 사이에 활발한 내부 논의가 오가기보다 박 시장의 의중에 좌우된 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산시 입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올해로 54번째를 맞이하는 백석 쿰캠프를 열었는데요.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청소년 쉼터 등에서 온 600여 명의 청소년들은 비전 찾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54번째 백석 쿰캠프를 통해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등에서 온 아동 및 청소년 600여 명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부, 경찰학부, 응급구조학과, 디자인 영상학부, 관광학부,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과의 학생들은 직접 봉사자로 참여해 어린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석대는 이번 캠프를 통해 봉사자와 참가자가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석쿰 캠프는 올해로 27년째 진행되고 있는 인성교육 캠프로서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는 곧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수준급 복서들이 광복절에 천안에 모여든다는 소식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복서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극동 프로모션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복서들과 우리나라의 유망주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땀을 흘린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 7경기가 열리는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현재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 성적을 띈 경기로 일본의 히라이 다이치와의 맞대결입니다. 양성영은 18전 11승 4KO, 5무 2패의 전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히라이 다이치는 10전 7승 1KO, 3패의 전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 천안에서 활동하는 더헐크 체육관의 이성현과 중국의 루지유 선수의 대결도 기대해볼 만한 경기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싱 선수들이 저마다의 자존심을 걸고 멋진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 챔피언 전초전 성격을 띈 경기도 열리는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천안신문 천안TV에서 협찬하며 경기 당일 천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 발전위원회가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전달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발전위원들은 지난 27일 새롭게 단장을 마친 직사는 복지회관에서 각 마을 노인회장, 어르신들이 함께한 가운데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 웰빙 댄스 공연, 초대 가수 공연 등을 지켜본 어르신들은 무척 흥겨워했고 함께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호 발전위원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천안신문 발전위원회 역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 내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액 중 절반은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외에도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천안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보증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의 대상은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시민으로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천안시청 청년 담당관을 통해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제9대 천안시의회를 슬기롭게 이끌고 계신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천안TV와 참 인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선 부의장 시절과 4선 당선 후 의장이 되시면서도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바 있었는데요. 또 이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제9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했는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애정어린 시선으로 저 시의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인터뷰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또 의장님과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또 옮겨가신 것도 모자라서 흔히 이제 또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기호 가번이 아닌 기호 나번을 받으면서도 당선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당시 또 이제 마음고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를 좀 회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실은 그때를 회상해 본다면 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삼선을 읽어준 제 텃밭인 백석동에서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또 다른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큰 결정이었습니다. 옮긴 지역구는 우리 지역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진부 지역으로서 기후 나번을 받고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3인 선거구인 불당동에서 우리 당 후보가 반드시 2명이 당선이 돼야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예. 또 3선인 저는 이제 어느 한 지역구 시의원이 아니기에 선당 후사의 마음과 이수진 장군의 생즉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험지인 불당동에서 국민의힘 2다시 나번을 받고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 각오가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원내 최다선 의원이 되셨고 또 의장의 막중한 책무도 지금 맡고 계신데요. 의장 취임 이후에 자기 자신과 했던 또 약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네,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또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저만의 신념은 예.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을 대변하고 또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건수라든지 또 시정질문 건수 등이 8대보다 많이 증가하여 보다 현실에 적합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6개 연구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회의 조직권 또 예산권 독립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이외에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은 계속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될 텐데 좀 더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취임을 하면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정파를 초월하여 또 대화와 화협을 중시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경청하며 대화가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저도 또 한 인간이기에 많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조급한 성격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성격에 일을 그르친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의 해결 방식을 찾고 난 후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잠시 저만의 비법을 소개하자면 잠시 호흡을 통한 지금 멈춤입니다. 예. 10번만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몸도 이렇게 안정되게 하고 또 마음도 차분해지게 하면은 그런 상황이 별것 아닌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의장님께서 잠시간 10초 동안 가만히 계실 때 좀 의장님이 화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천안시 의회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천안TV에서도 또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 대토론회 화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행사를 의장님께서 직접 기획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런 기획을 하셨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 27명의 의원들은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현장을 발로 뛰어도 놓치는 부분들은 생길 수밖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시민과 시의원들이 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고민을 했고 또 그 결과 시민대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화음을 통해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를 알리고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의회 최초로 의정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천안시의회 업무 매뉴얼을 또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또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오대환 배우를 의촉을 했고요. 또 시의장으로서 찾아가는 의회 강의, 노인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충남지역 혁신사업단에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소통을 위해서 브라운 백미팅 이런 것도 개최를 했고요. 흥타령 춤축제 기간에 축제장 안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을 계획하여 의회 내부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단이 호주와 뉴질랜드 의정 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방문 목적은 어떤 것이었고 또 시정에 어떤 점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네.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개발 사업과 또 품격 있는 야관, 경관 조명 개선 사업 등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비교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천안시는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체류형 관광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야관, 경관 조명의 정책 방향을 또 재정비하고 다양한 축제, 조명 축제 기법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정말 그런 해외의 좋은 사례가 저희 천안시에도 많이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계에서는 의장님의 이제 임기가 끝난 후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예. 분명한 것은 시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으니까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일은 더 이상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퇴를 하기에는 아직 좀 젊은 나이고요. 아직 시민들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 또 더 큰 정치를 위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시의원으로서 또한 천안시 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의 뜻을 경청하며 숙고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의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임을 잊지 않고 또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새겨 듣고 더 발전한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천안시를 위해서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20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부모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가 그것도 자신이 몸담은 학교에서 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 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숨진 교사에게 애도를 표시합니다.
비극이 벌어진 서희초등학교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과 조화, 그리고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메모지로 가득합니다. 이 메모지 대부분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같은 교사로서 분노한다는 글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조화환과 조화 대부분은 시들었지만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비극이 벌어지면 늘 그랬듯 진상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번 서희초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교권 추락을 개탄해하며 교사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학생 인권 조례로 불똥이 튀는 양상입니다. 참사 직후부터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산시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은 충남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글귀를 적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례에 불과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방지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교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며 법 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교육은 훈육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과도한 규제, 체벌이 횡행하는 교육 현장은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입니다. 추락하는 교권을 지키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진 서희초 교사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